그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191 소방서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이래서 아마 공약이 아마 수정이 필요할 듯하고 그 재난안전 관련해서 뭐 체험 인프라 및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예산 투자 계획은 140억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8.8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아마 제대로 지금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대재해법이 도입이 되면서 나름대로는 충청북도도 이 부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접근을 보니까 이 중대재해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자 하는 참여 기업들을 이제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52개 사이고 그 52개 사를 상대로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이고 이 법이 적용이 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뭐 설명회나 세미나를 좀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한 8억 원 정도 도비 100%로 확보를 해서 지금 6억 원까지는 이제 투자액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제 어쨌든 예산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장 그냥 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가 가장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중대재해에 대한 비율이나 뭐 발생에 대해서는 이미 뭐 관련된 단체들 뭐 지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하면 충분한 자료들을 많이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먼저 취약한 중대재해로부터 취약한 업체부터 일단 먼저 그 컨설팅도 하고 찾아가서 서비스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거는 저의 나름대로 이제 평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지금 재난안전 예방 관련돼서도 이제 공약 자체가 그 많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찾아본 게 한 3가지 정도였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7월 15일에 오송 참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오송 시민 진상 조사 보고서를 참조해서 저희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재난 대비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자로 추가로 아마 충청북도 공무원 재난 안전실하고 도로과랑 해서 7명 추가 기소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실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닙니다. 뭐 이게 파편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실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그 경영 책임자인 상급자가 그 파편된 책임을 충분히 책임을 가져서 오히려 이제 그 실무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그런 취지인 거지. 사실은 뭐 그 실무자들 하나하나 과실을 다 찾아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하게 처벌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충청북도 공무원 7명 추가 기소는 됐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최고 책임자에까지 이제 미치느냐, 이게 가장 큰 아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가 나름대로는 뭐 행정안전부 선정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까지도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수기관을 선정됐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시민들도 그렇죠. 의심을 갖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만 집중돼서 우수기관이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자체평가를 하잖아요. 충청북도 자체평가로도 그런 지적들이 스스로도 있었어요. 그 보고서 자체에도. 그러니까 주로 토론 훈련을 하면 주재자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 관련 그 유관기관의 책임자들이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재한 것 같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활동이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스스로도 문제점을 시인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점이 이제 지적이 됐고,
이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뭐 일반 시민조차도 바로 전날에 저 제 방이 당장 내일 비가 좀 오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는 신고를 다 합니다. 예. 일반 시민들이 한두 번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은 뭐 가장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게 119, 112잖아요. 뭐 112로도 수차례 신고가 됐고 119로도 수차례 신고가 됐는데 그 신고가 되면 이제 재난안전이라는 게 어떤 한 기관만 작동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자나 그 119, 뭐 112 직접 연락 받은 데서 다 차단이 됩니다, 사실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홍수 통제소에서 직접적으로 도에도 통보를 하거든요. 이게 홍수 경보 주의보가 됐을 경우에는 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번에 그 오늘자로 기소된 그 공무원들도 아마도 뭐 미호강 홍수 경보 뭐 주의보가 있었는데도 지하철도 통제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상 근무 체제를 전혀 하지 않은 거 아마 그 두 가지 큰 사유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데 여기서 되게 아쉬운 거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데 굉장히 유가족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실제로 카풀을 하다가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생존자로 남아있으셔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생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아마 매뉴 예상은 전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공소장 기재 사실로는 이제 16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유가족들 못지않게 굉장한 이제 트라우마를 안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진상조사나 이런 데 있어서 그 생존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그 생존자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계세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 뭐 그분들 논거도 나름대로 반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주장하시는 논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작은 글자로 뭐 법문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처벌 규정이 법 제 10조로 되어 있고요. 10조에 보면 제9조를 위반하여라는 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가 뭐냐면 경영 책임자가 미리 안전하고 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예방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산을 10억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뭐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뭐 관여해서 뭐 8억 정도만 혜택하게 적용됐다고 하든가 아니면 실무자가 한 10명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떤 사유든지 간에 8명 정도밖에 투입이 안 돼서 부족하다든가 뭐 그 반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예산이나 인력을 충원을 안 한 그런 과실이 전제가 돼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그 10조 조항을. 그래서 이 예방 의무 이 부분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거다. 왜냐면 어떤 뭐 사실은 뭐 고의적이 아닌 한 그런 책임자들이 일부러 예산이나 뭐 인력을 편성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의성이 없는 한 전혀 이 법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론자 중에는.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의 의견은 뭐냐면 제가 작은 글씨로 좀 해놨지만 법 제 구조만 봐도 그
2조에 있는 1호부터 4호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항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쓴 게 대통령령 제10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중대재해처벌법 처음에 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펼치고 했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규율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되는 바람에 중대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제 넣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 사안은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약간 조금 조명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궁평 제2차도가 충청북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요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감리단장이나 현장 수장들이 1차적으로 5월 31일 날 처벌받은 거는 이제 제방이잖아요. 제방에 대해서 임시 제방을 쌓고 함부로 제방을 허물고. 근데 그 환경법을 저희가 살펴봐도 그 제방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명시적은 돼 있지 않지만 그 미호강 같은 경우에 있어서 미호강 주변에 있는 제반 시설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환경부 장관이 위임을 해서 책임이 부여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평 제2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그 제방이 부속시설로서 미호강의 부속시설로서 그 제방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도 도지사에게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제방에 대해서 이 대통령령 상에서 제7호의 가항과 같이 공중 이용 시설에 그 제방도 충분히 포함이 되고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될 사항도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포함이 되고 법 제9조 적용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측의 반박입니다. 사실 그 구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반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궁평 제2차도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방 관련해서도 충북도지사가 충분히 책임이 기속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법리적인 지금 논리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적용이 돼서 사실은 뭐 이 양형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도지사를 당장 구속시켜라 이런 주장인 것이 아니라 유무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냐 마냐의 문제가 가장 큰 사안입니다. 사실 이 법의 취지를 가장 살릴 수 있는 이제 큰 관건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책임 회피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도지사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